문제 풀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저씨 뭐 해야 돼? 양변 로그 쳐야 되겠죠? 봐봐. 우리가 지수랑 로그에서 뭔가 문제가 안 풀 것 같으면 양변 로그를 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뭐 그 뒤 넘어가면 밑과 진수에 둘 다 문자가 있으면 양변 로그, 혹은 밑이 다르면 양변 로그. 그러니까 이상하면 다 양변 로그인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용 로그를 치고, 만약에 밑이 2인 로그가 주로 등장하면 밑이 2인 로그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변에 로그를 치면 5의 2x승 로그 2의 4 빼기 2x승 튀어나오니까 2x 곱하기 로그 5는 4 곱하기 2x 튀어나오고 로그 2. 그러면 결국은 이거 뭐 해야 돼? 얘를 이쁘게 해서 x 는 꼴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x 곱하기 2 로그 5, 얘는 전개하면 4 로그 2 마이너스 2 로그 2 곱하기 x 곱하기 로그 2란 말이야. 넘겼으면 x를 묶었으면 어떻게 해? 2x를 묶었을까? 얘랑 얘를 넘겨서 2x를 묶었으면 로그 5 빼기 로그 2. 남는 친구 쓰면 4 로그 2. 그러면 이제 양변 2로 나눈 다음에 x만 왼쪽에 남기면 되는 거 아니요? 로그 5 빼기 로그 2분의 로그 2. 앞에 2 있죠? 저 넘기면 플러스 아니야? 더하기로. 뭐시라? 저 넘기면 플러스 아니야? 이거를 더하기로. 넘기면 아니 그거 말고 플러스죠. 그러면 끝났네. 월구화제 갖다가 위로 올리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이쁘게 해주시는 뜻이네. 한 번 더 이쁘게 하면 분모 이쁘게 하면 어떻게 돼? 분모 이쁘게 하면 1이네. 분자만 남아 2 로그 2. 올리면 x는 로그 4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0, 17 하니까 10x는 지우니까 4. 알파가 4니까, 알파가 x니까 답 나왔네요. 틀릴 이유가 없는데? x 더하기 y가 4, 10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단 말이야. 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풀지 않았어. 이게 가끔 보면 문제 푸는 게 취미인 사람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꾸 문제를 맨날 왜 풀어요? 물어보면 재밌대. 플러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싶대. 하루 종일 문제 푸는 거야. 학원 강사. 나이 먹은 학원 강사인데 은퇴했을 겁니다. 그게 옛날 일이라서. 그 선생님은 하루 종일 문제 풀고 있어 이렇게.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 다 푼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수학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수학은 내가 어떤 문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얘랑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어떻게 풀 것인가 또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과거에 문제 푼 거랑 비교를 해야 돼. 그럼 내가 과거에 문제 푼 걸 비교하면 결국은 지수 방정식은 연립하고 싶단 말이야. 그죠? 연립에 속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뭐 x, y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 얘는 보통 뭐 있으면 돼? 2의 x 곱하기 2의 y가 있다면 2의 x승과 2의 y승을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었잖아. 이런 친구들이 섞인 방정식을 풀었지. 그래서 곱을 찾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곱이 얼마야? 16이요. 곱이 2의 x 더하기 y니까 좋기 때문에 2의 4세 16이야. 그러면 전에 이런 거 풀었다니까? 2의 x가 라지 x, 2의 y가 라지 y일 때 x 더하기 y는 10, x 곱하기 y는 16이란 말이야. 맞아? 지수 꼬라지를 치환해서 2의 x승과 2의 y승의 합과 곱을 준다면 연립의 합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합이 10, 곱이 16 암산해 좋아. 뭐 있어? 뭐야 이거? 합이 10, 28, 8이 답은 한 개니까 알지? 그러니까 봐. 풀이는 되게 많단 말이야. 봐봐. 일단은 내가 전에서 얘랑 연립봤기 때문에 곱을 찾았지. 그럼 이거 합과 곱을 하면 x, y를 해로 갖는 2차 만들면 t제곱 빼기 10t 플러스 16은 여기니까 t는 28. 그러면 t랑 x랑 y는 28 아니면 8이거든. 그럼 대칭형이기 때문에 28일 때랑 8일 때랑 답은 같이 나올 건데 28이면
지금 얘가 2면 x는 얼마야? x는 1이고요. 얘가 8이면 y는 3이죠. 네. 그럼 답 나왔지? 맞아요? 이렇게 풀어도 좋고, 그 다음에 말했지만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건 연립이라니까. 연립하기 위해서 이거 y는 4 빼기 x 하면 여기다가 넣으면 문자 소거될 거 아니야. 그냥 심플하게 소거시키면 2의 x승 플러스 2의 4 빼기 x는 10 아니야? 그러면 이거 이쁘게 쓰면 2의 x승 플러스 찢었으면 2의 4승 16 곱하기 2의 마x는 10. 그럼 뭐 하면 돼? 2의 x승을 t로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t 취하는 순간 뭐 생겨야 돼? 범위 취하면 척추 반사로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t 플러스 t분의 16은 10. 그러면 양쪽 t 곱해서 t 찾으면 t가 나올 거 아니에요. t는 2, 8이기 때문에 2일 때 하나, 4일 때 하나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t가 2면 x는 1이고 x가 1이면 y가 3이겠지? 맞아? 2일 때, 8일 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풀이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풀었는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어차피 하고 싶은 건 연립 소거란 말이야. 바로 소거시켜도 되지. 얘가 좀 더 클래식한 풀이겠지? 이게 좋고. 일단 그거 맞아. 다음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을 갖고 싶다. 별표를 치세요. 어려웠지. 그럼 뭐 하냐면 당연히 3의 x를 t로 치환할 거기 때문에 바꿔주면 t제곱 빼기 6t 플러스 k는 0이란 말이야. 당연히 범위 양수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다음 친구의 해는 x1, x2인데 그게 뭐가 싶다? 0보다 크고 다르대.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이야. x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을 갖고 싶대. 근데 내가 치환해서 다음 2차로 얘를 해석한단 말이야. 치환을 다음처럼 하잖아? 하면 봐봐. 내가 치환 2차 방정식이 뭐 해가 t1, t2 가질 거 아니야. 다음 가질 건데 치환을 얘랑 있는 매개체가 얘란 말이지. t는 3의 x승으로 매개가 돼 있잖아. 근데 얘가 지금 잘 보면 1대1이야. 얘가 1대1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t로서 x를 간접적으로 구하고 있는데 그 매개체가 1대1이기 때문에 t1이 하나 결정되면 x1 하나 결정, t2가 하나 결정되면 x2가 하나 결정이란 말이야. 몇인 되겠지 이렇게? 1대1로? 몇인 될 건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을 가지려면 t1, t2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됩니까? 이거라고. 근데 지금 x1이 양수지.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지금 보면 t1이 x를 만든다고 치면 집어넣으면 t1이 결정되면 이런 식으로 x1이 결정되고 t2가 결정되면 이렇게 x2가 그럼 t는 1보다 커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될 건데 x가 0보다 크다며. 그러면 3의 x승은 3, 3 쳐주면 3의 x1은 3의 0승 1보다 클 거 아니야.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도 x가 크겠지. 얘가 지금 t1과 t2인데 그래서 x의 범위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면 t1, t2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아니라 x가 0보다 크면 t는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t1, t2는 서로 다른 1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즉 정확하게 t 한 개가 x 한 개를 만족시킬 텐데 x가 0보다 크려면 t는 1보다 커야 돼요. t가 1보다 큰 근을 가져야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떠한 2차 방정식이 근이 뭐보다 큰 근을 가져요.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근의 분리라고 부른다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근의 분리는 다른 말로 근의 위치. 근이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뭘 고려한다? 한 점, 판별식, 축방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문제의 풀이는 한판축입니다. 왜냐면 어떠한 근이 뭐 사이에 있다, 크다, 작다는 다음 세 개를 고려해야 돼. 어떤 거? 한 점, 판별식, 축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판축이라 부르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다음 2차 함수 y는 t제곱 빼기 6t 더하기 k는 0이라는 어떤 아볼인 2차 함수가 있어. 대충 그립니다. 그럼 다음을 맞춰서 그려. 어떻게 해야 돼? t1, t2가 어떻게 된다고? 1보다 커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얘를 y는 ft라고 놓으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을 가지려면 그래프를 판정했을 때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아볼이고요. 근이 두 개 발생할 거고 둘 다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다음을 만족하면 되겠지.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판축을 해보면 돼요. 다음을 만족한 그림을 그리고 한판축을 고려해보면 되는데 한 점은 뭐 어떠한 점보다 크다 작다 라고 주는데 1이 주고 있죠? 그러면 1에 대한 함수값을 보는 거야. 그럼 1이 전부 뒤에 쓰려면 다음 치고 F1은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얘는 부호가 뭐가 돼야 돼? X축 위에 있으니까 F1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2번 판별식. 항상 순서는 한판축입니다. 뒤에 있는 건 안 봐도 됩니다. 몇 개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자동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점은 무조건 보고 판별식이랑 축방은 자동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별식은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D는 양수. 그러면 절방수 때리면 B의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 1림 양수 썼다. 1림 양수니까 1이면 마오 더하기 K가 양수. 한 점 양수, 1림 양수, 1름 거 1 빼기 6 더하기 K는 양수. 판별식 양수. 그러면 K는 5보다 클 거고 K는 5보다 작고 마지막 축방 봐야 되거든. 축방이 1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는 아니 구해봤어? 축방 공식이 뭔데? 축방 공식 맞습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 축방 공식. 축방 공식은 x든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어떠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의 2차 방정식의 추계 방정식이랍니다. 2차 함수꼴의 축방 공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는 웬만하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쓰면 x는 3이기 때문에 이미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성립. 그럼 안 봐도 된다. 뭐뭐 뭔데 이 두 개만 동시에 만족하면 K의 범위가 나옵니다. 라고 푸는 게 다음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지수는 한판축이랑 잘 어울려요. 저 5보다 1은 양수라며. 일단 1을 넣어. 1 빼기 6 더하기 K잖아. 걔가 뭐라고? 양수라. 그냥 1 넣으면 양수를 쓴 거예요. 그냥 계산한 겁니다. 계산한 거 이렇게 그냥. 잘 봐봐. 다음 지수 부등식에서 밑이 뭐해? 1은 작지. 그렇다면 y가 작으면 x가 크죠? 뒤집어줍니다. 그러면 fx가 gx 작다. 다음 부등식을 풀라고 치면 fx가 gx보다 밑에 있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f를 파란색, g를 주황색으로 하면 주황색이 더 파란색 위에 있을 때 찾으래. 그럼 언제냐면 A 밑에 있으면 주황색이 크고요. A부터 C까지는 파란색이 크고 C부터 D까지는 다시 주황색이 크네. 그래서 F가 G보다 크다. 그러면 항상 함수는 크다는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Y를 말하는 거야. Y가 클 때 그때 X의 범위가 뭡니까?
x가 a보다 작거나 x는 d랑 아이고 d가 아니네 뭐지 a, b, c, c랑 d 사이에 있다를 풀면 되겠지. 하나 더 나가서 항상 지수 로그는 항상 마지막 체크 지수 조건과 밑 조건 로그는 밑까지 포함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수는 지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로그는 마지막에 체크를 해야 돼요. 다음 지수 부등식을 풀었더니 x의 범위가 다음과 같대.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 되도록 하는 양수의 A는 뭡니까? 만약에 부등식을 풀다가 좀 어려우면 방정식으로 돌려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크다니까 벌어진 범위라서 뭐 A가 1보다 크기도 하고 안 바뀔 거니까 부등의 방향이. 그래서 어차피 경계선이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풀린다면 객관식은 등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부등식의 양 끝점에서 방정식의 해가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에서 부등식의 양 끝점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정식 바깥 풀어도 상관없다 이거야. 이해되나요? 소시랑 풀겠습니다. 풀면 이거 문제 해볼까? 이거 문제 해보면 봐봐. 방정식을 바꿨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a의 x를 t로 놔. 그러면 t 제곱 나오면 얼마야? 마이너스 4 a 제곱 t 풀 4는 0이지.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죠? 그럼 지금 다음 친구의 해가 알파 베타인데 이거 x란 말이지. 맞아요? x 마찬가지 다음 친구의 해를 t1, t2라고 하면 얘랑 얘랑의 관계는 요걸로 이루어진다고. 얘가 t1이 등장한다면 얘가 t1 찾아진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t1은 알파의 x 그럼 걔를 ax이니까 알파라고 하고 마찬가지 t2가 등장한다면 t2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x인데 걔를 베타라고 하자. 얘가 1대1이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 매개체 얘란 말이야. 매개체 1대1이기 때문에 t1이 x1 하나 t2가 x2 하나 근데 t1이 알파 t2가 베타라고 그냥 하자고. 순서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매칭이 다음처럼 될 거고 우리는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t1 플러스 t2는 a 알파승 플러스 a 베타승인데 그게 얼마래? 4a 제곱이래. 근데 곱만 쓰면 되죠. 맞아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두 개의 곱은 얼마야? 4래. 근데 우리가 합이 6이니까 요거 쓰면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승이 4인데 얘가 6이래매. 그러면 이제 a의 6이 4니까 그럼 얘를 만족하는 이제 a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짝수승이니까 두 개 나오죠? a는 거듭제곱근 뿔마 4의 6제곱근 이렇게 두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양수니까 플러스 6제곱근 4인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성질 써주면 세제곱근 2라고 답을 낼 수도 있겠지. 이렇게 푸는 게 방정식으로 푼 거예요. 근데 부등식으로 풀어도 큰 차이 없지만 다시 풀어볼게. 부등식 해보자. 그러면 다시 이쁘게 쓰면 a의 x를 t로 넣을 거고 이쁘게 쓰면 t의 제곱 빼기 4a 제곱 t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를 풀었더니 얘가 다음처럼 나오겠대.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수 됩니까?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인수분해가 다음처럼 됐다고 가정하고 얘가 만약에 다음처럼 인수분해가 되었다면 t1 플러스 t2 전개하면 얘가 얘니까
이런 모양일 거고, 그 다음에 얘 풀면 t는 t1이 t2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거 풀면 t는 작아요 t1 또는 t는 커요 t2 맞아? 그 다음에 다음처럼 했기 때문에 돌려주면 a의 x승이 작아요 t1 a의 x승이 t2인데 얘가 얘를 갖는다면 이 t1을 가질 때를 내가 알파라고 둘 수 있고 t2를 가질 때를 얘 베타라고 두자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상해졌다. 잠깐만 양면 로고 조도 해줘야 되나?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날려주면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소리거든. 근데 돌려주면 결국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소리야. t1이 알파를 만들고 t2를 베타를 만들고 치면 얘 작다고 치면 로그 a의 t1이 알파인 거고 로그 a의 t2가 베타인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마지막으로 t1, t2에 대한 근거 계산을 쓰고 싶기 때문에 날려주면 t1은 a의 알파, t2는 a의 베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를 아까처럼 근각근수에 여기다 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성립한다. 당연히 뭐 해야 돼? 얘를 t 놓을 거야. 그러면 3의 x 플러스 3의 x를 지금 뭘로 놨어? t로 치환했습니다. 나 이거 패드 떠가지고. 그럼 치환한 순간 뭐 생겨? 범위를 봐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산기에 의해서 t의 범위는 항상 얘보다 크죠. 마찬가지 얘도 바꿔주면 얘는 t제곱 빼기 2라는 건 많이 했기 때문에 암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t제곱 빼기 2 빼기 2t 플러스 k는 뭐야? 커 나왔대. 그러면 t제곱 빼기 2t 플러스 k 빼기 2가 뭐야? 커 나왔고 싶다. 근데 t는 이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 선포하고 있다를 바꿔보니까 t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지. 예. 야 내가 범위가 있으면 판별식 쓰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돼요? 안 된다. 맞다. 그냥 t의 이유를 넣으면 돼. 그래도 그래서 범위를 주면 뭐한다. 항상 범위를 주면 그래프를 푼다고 판별식 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야 그래프를 그려야지 라고 말해야지. 이니면 돼야 라고 말하면 되겠냐고. 맨 마지막 내용이잖아 그거는. 얘를 함수 취급해서 이쁘게 하면 완전제곱식 해주면 k 빼기 3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꼭점이 1, k 빼기 3인 어떠한 2차 함수가 xt가 2보다 큰 범위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t가 2보다 큰 범위만 쓸 건데 꼭점이 포함 안 되죠? 꼭점이 아까 말했지만 쉬운 문제는 꼭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판별식 때려도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준단 말이야. 꼭점을 안 쓰게 줘 일부러. 그러면 지금 다음 파란색이 항상 뭐보다 크고 싶다. y는 0보다 항상 크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2 넣었을 때의 값이 2는 얼마 이거? 2면 k 빼기 2야.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고 싶은 거니까 크면 되는데 야 등호가 들어간다. 0 될 수 있다. 등호 들어가겠지. 그래서 k 빼기 2가 0보다 커놨다를 풀면 되겠지. 그리고 자꾸 3이 나오면 완벽하게 잘못 푼 거야. 판별식은 큰일 납니다. 범위가 있으면 절대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고 저번 시간에 내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네가 안 들은 거잖아. 똑같아. 그리고 봐봐. 항상 이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x 얘가 y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으니까 지금 내가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를 준다면 x 더하기 y가 6이고 x 곱하기 y가 8이거든.
그럼 더해서 6 곱할 2 4 답이네 2 4 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안 하려고 막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풀면 되지. 맞지만 합과 곱을 주면 대입해서 2차를 만들어도 되지만 보통 합과 곱을 주면 x, y를 해로 갚는 2차 방정식 만들어서 그럼 이제 t제곱 빼기 6t 플러스 8은 0 지금 x, y에 대한 합과 곱을 준다면 x, y를 해로 갚는 2차 방정식 만들면 다음도 될 거고 그럼 인수분해하면 4인데 그러면 지금 대칭식이기 때문에 x, y가 4, 2 아니면 2, 4일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고르거나 답이 같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럼 4, 2 먼저 풀면 얘가 로그 3의 x가 4구 로그 2의 아이고 이렇게 끊겨 이거 y가 2면 x는 얼마야? 81 y는 4야? 이거 맞아? 맞네? 이게 케이스 1 두 번째 거꾸로 로그 3의 x가 2구 얘가 1번 얘가 2번 2구 4인 건줄 풀면 이러면 x가 9구 y가 16이잖아 그럼 x가 더 크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1번 쓰면 될 거 아니야 구했네 x 더하기 y 다 구했잖아 아까랑 차이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연립방정식인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로그를 귀찮아서 치환하는 거야 그냥 귀찮아서 xy 합과 곱 그럼 합과 곱을 주면 보통 다음처럼 많이 풀어요 그냥 대충 찍는 게 아니라 보통 정수가 나오는 게 맞긴 하지만 좀 더 어려워지면 정수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처럼 해서 뭐 근거계수를 관계를 하든 뭐 그딴 식으로 하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쓰기 귀찮으니까 치환해서 푸는 게 100배 낫다라는 겁니다 항상 모양이 이상하면 양변 로그입니다 항상 지수랑 로그에서 이상해! 잘 모르겠다! 뭐 한다? 양변 로그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언제 양변 로그를 칩니까? 중에 하나가 밑과 진수에 모두 문자가 있으면 거의 양변 로그 합니다 주로 밑과 진수 둘 다 문자가 있다면 밑과 진수에 둘 다 문자 있으면 보통 양변 로그를 통해서 이쁘게 합니다 로그하면 금방 나와 양변 로그 치면 로그 2x의 로그 2승 는 로그 3의 x의 로그 3승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튀어나가겠지 그럼 로그 2 곱하기 야 로그 2x는 어떻게 찢어져? 로그 2 더하기 로그 x지 찢어져 즉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가 로그 2 더하기 로그 x로 찢어질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 튀어나오면 로그 x 로그 3 곱하기 로그 3x 튀어나오면 로그 3x 찢어지면 로그 3 더하기 로그 x일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럼 결국은 지수 로그 방정식이니까 열심히 연립해서 x는 꼴 하든가 지금 로그 x니까 로그 x는 꼴 하든가 그럼 열심히 전개한 다음에 왼쪽은 로그 x 있는 거 오른쪽은 로그 x 없는 거 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개하면 로그 2의 제곱 조심해야 돼 이거랑 이건 완전 달라요 진수의 겉제곱인지 전체의 제곱인지 구분해야 돼 막 제곱 집어넣어 쓰면 큰일 납니다 분배 근데 상호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분배 로그 6 로그 x 전개 귀찮거든? 남산해도 되는데 전개하면 로그 3의 제곱 마찬가지 로그 3 로그 x 그럼 이제 넘겨서 로그 x로 묶어 쓰면 얘는 로그 2 남아있고 넘어오면 로그 3 붙을까 이렇게 넘기면 로그 3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제곱이거든 그냥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 느낌 뿐이에요 그냥 양변 넘어갔고 로그 x만 남기면 돼 이렇게 그러면 로그 2
빼기 로그 3분의 로그 3의 제곱 로그 빼기 로그 2의 제곱이겠죠. 그럼 뭐가 보이니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모양이야? 분모 문제 비교해봐. 완전 제곱 아니 뭐야? 합차 공식 아니야? 지워지겠지. 한만 남는 거 한만 남겠지? 로그 x는 지워지면 3만 남는데 분모 뒤집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하고 한만 남는 거 맞아 이렇게? 이 정도 남사해도 돼? 이쁘게 써야 되니까 이쁘게 쓰면 더하면 곱 마이너스 로그 6 마이너스 올라가면 로그 6분의 1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x는 6분의 1까지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 그 느낌일 뿐이고요. 항상 지수랑 로그는 뭔가 이상하게 안 풀려! 그럼 양변 로그를 해도 되고요. 보통 사양 로그를 치지만 양변에 밑이 2인 로그가 있으면 양변 밑이 2인 로그를 쳐야 돼요. 필요한 로그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니까 x는 혹은 로그 x는 꼴로 몰아서 문제를 풀었다 이겁니다. 로그 부등식이나 지수 부등식이나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로그 함수는 a가 1보다 크면 y는 로그 a의 x가 증가한단 말이지. 증가한다면 로그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할 거야. 그럼 이제 정의역이 발생하겠지만 증가한다는 말은 x가 커지면 y도 커져요거든. 이게 증가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처럼 x1, x2 그러면 증가하기 때문에 x가 커지면 fx1이 fx2보다 당연히 더 크겠지. x가 커지면 y도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증가하기 때문에 거꾸로 y가 커지면 x도 커질 수 있다. 이걸 하고 싶은 게 로그 부등식. 마찬가지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다음처럼 감소하죠. 감소하면 x가 증가하면 y가 작아져요.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지수랑 똑같아. 얘는 다음처럼 감소하기 때문에 거꾸로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겠지. 거꾸로 y를 안다면 y가 커지면 작아졌죠? 반대로 썼으니까 거꾸로 x가 뒤집어지겠네. 요런 문제를 풀겠다고. 이해됩니까? 한번 지수와 마찬가지로 굳이 구태여 로그랑 지수를 일치시켜서 문제를 풀 거면 감소로 일치 안 시키고, 왜냐면 감소는 부등방향이 뒤집어지니까. 항상 부등식의 핵심 두 개, 항상 부등식은 두 개를 조심을 하겠죠? 항상 부등식은 부등의 방향과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두 개를 반드시 마지막에 체크해야 되는데 증가로 바꾸는 게 좀 더 유리하겠지. 바로 문제 풉니다. 로그 부등식 밑을 일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쉽죠. 1번 보면 어떠한 두 개의 로그의 밑이 똑같아요. 그러면 y가 똑같은 거니까 x의 부등 방향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진수의 방향도 똑같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도 3보다 크다를 풀면 되겠죠. 넘기면 해가 등장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친구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아이고 왜이래 x가 마 2로 잡고 2보다 크거든. 답인데 항상 로그는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마지막에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얘는 진수랑 밑 조건을 항상 마지막에 체크해줘야 돼요. 항상 밑은 양수 1이 아니고 진수는 양수. 진수가 양수인지 체크해야 돼. 그럼 다음 2차 분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이미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미안합니다. 0보다 작아야지. 작지? 작으니까 판별식이면 작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지? 그래서 이미 성립하는 경우인 거고 그럼 이 자체가 해야겠네. 마찬가지 2번도 밑을 일시킬 건데 웬만하면 크게 일시키려겠죠? 작으면 루트 나옵니다. 귀찮아져요. 마찬가지 3, 9니까 3을 제곱하고 진수 제곱하고
그러면 마찬가지 미치 구인 로그는 증가하기 때문에 y가 커지면 x도 커지겠지. 그럼 전개해서 얼마야? 8x 16 코요 x 빼기 2니까 넘겼으면 x의 범위가 등장할 건데 인수분해하면 x는 3보다 작거나 x는 6보다 크죠? 근데 답을 이따로 쓰면 큰일 난다고. 항상 로그는 이따로 써서 틀려요. 항상 마지막에 뭐 한다? 조건 확인. 그럼 밑조건 확인해주면 이제 진수조건 확인해주면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4보다 크고 2보다 크고 동시만족이란 말이야. 그럼 x가 4보다 크고 2보다 큰 범위가 진수 범위이기 때문에 항상 x는 4보다 큰 게 진수 조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내가 찾은 애가 진수 조건을 만족하냐? 얘랑 공통 부분 답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해? 올려서 올리지 않아도 뭐 당연히 이거 안 되고 이건 답이겠죠. 따라서 마지막에 항상 진수 조건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3번도 마저 하면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밑과 진수를 동시에 제곱하면 4분의 1 제곱이겠죠.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로가 사라지면서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야 됩니다. 그럼 전개해서 답을 그래서 반드시 전개해야지. 이거 지우면 큰일 납니다. 습관을 그런 식으로 들면 안 돼요. 물론 넘겨서 묶어내는 건 오케이. 넘긴 다음에 x 빼기를 묶는 건 좋지.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뭘로 되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아이고 벌어지는 법이네. x가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큰데 어떻게 돼야 돼? 진수 조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안되고 이건 답이겠죠. 다음 부등식을 풀제. 그럼 뭐 할 거야? 다음 층은 뭐 한 내용이야? 똑같은 게 나오니까 또 나오니까 치환해야죠. 로그 3의 x를 t로 나와야 되는데 로그는 치환했을 때 자체는 범위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 치역이 실수 전체거든. t 제곱 자가요 나오면 2t 막 이렇게 지우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지울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넘겨서 인수분해 해줘야지. 여기는 또 무조건 양수라서. 어떻게 왜 양수야? 그래서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0과 2 사이야. t가 로그 3x니까 넣어주면 되겠지 뭐. 그러면 날려주고 로그 날려주면 3의 0승 1이니까 x는 1과 9 사이야. 마지막에 진수조건 양수 되죠. 마지막에 한번 체크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쉬운 거니겠습니다. 마찬가지 밑과 진수의 둘 다 문자가 있으면 뭐 한다? 뭐 해야 돼? 양변 로그. 근데 주어진 게 사용 로그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를 칩니다. 100 곱하기 x의 로그 x승. 부등은 바뀌어 안 바뀌어? 사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 로그를 양면에 때려도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 로그 x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로그 100x는 어떻게 찢어져? 로그 100x는 더하기 찢어지면 로그 100이 2니까 2 플러스 로그 x야. 3 튀어나오죠? 3 곱하기 로그 x. 이제 뭐 할 수 있어? 로그 x를 t로 취할 수 있고 범위 안 생기고 t 2 더하기 t 자가요 3t. 그러면 넘겨서 전개하면 뭐야? 그럼 t가 0과 1 사이야. t가 뭐니까? 로그 x니까 넣어주면 10 하면 사라지고 x는 1과 10 사이죠. 이거 10의 0승 0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밑조건과 진수조건 함수가 아니라서 x는 1대로 됩니다. 근데 다 맞죠? 답이겠죠. 그래서 밑과 진수에 둘 다 x 있으면 양변 로그를 치는데
필요한 거 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2차는 2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항상 0다 크려면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를 반드시 봐줘야죠. 로그 3의 a는 양수야 함수야? 양수.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아, 두 번 풀어야 됩니다. 로그 a 3의 a가 음수면 이게 위로 블록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0다 클 수가 없어요. 얘를 마찬가지 함수 취급해 볼 건데 얘가 음수면 위볼이야 위볼. 위볼은 항상 0보다 크다. y축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은데 y축이 어디에 있든 간에 2차 항상 위에 있을 수도 없어. 쭉 내려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들어. 너 딴 생각하면 눈에 보이잖아. 무슨 소리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개수가 뭐가 돼야 양수일 때만 아볼이니까 존재할 수 있는 거고 A의 범위는 3인 지수를 치면 부등은 안 바뀌고 A는 1보다 큰 범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면 판별식이 뭐해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만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공유가 떠있다. 그럼 절반함수 때려주면 B의 절반 제곱, 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 다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치환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쉽잖아 이거. 로그 3의 A로 묶었으면 로그 3의 A 빼기 1이 음수니까 얘는 0과 1 사이에 하면 되는 거잖아. 치환해도 되고 뭐 치환 되죠. 같은 말이죠. 교차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날리려면 3, 3 쳐주면 1, A, 3 A는 1과 3 사이고 다음도 만족하기 때문에 답은 그대로 1과 3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어떤 음원으로부터 음양 출량이 X, 출력 X 레벨 LW일 때 만족합니다. 때려 바꾸면 됩니다. 이게 뭐야? 출력이 뭔데? X 출력이 X 레벨 100 너 100일 때 10 곱하기 로그 X가 100분의 1이야 그러면 X 0분의 100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우면 10은 로그 이거 이쁘게 쓰면 분모 분자니까 X 100x 0분의 1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뻐져? 밑이 사용 로그인 친구를 없애려면 양쪽에 10 해주면 사라질 거고 10의 10승은 100 곱하기 x 0분의 1이야. 양변 뒤집읍시다. 양변 뒤집으면 음수승이 역수. 그럼 넘겼으면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넘겨주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은 x 제로예요라고 연산할 수 있겠지? 연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x0를 찾았을 때 뭐하지? 다시 음양 출력 x가 20분의 1일 때 LW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LW는 뭐냐? LW는 공식이 10 곱하기 로그 x0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인 걸 알고 그 다음에 x가 20분의 1이야. 그럼 얘를 열심히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로그를 통해서 얘를 계산하고 싶어. 10 곱하기 로그 x의 마이너스 12승은 분자로 올라가면 그냥 10의 12승일 거야. 이렇게 하나 주자. 하나 주면 로그 2분의 1 곱하기 10의 11승이야. 그러면 다음 식은 10 곱하기 찢었으면 로그 2랑 로그 11 찢었으면 로그 2분의 1 플러스 11이야. 로그 10의 11승은 11이죠. 로그 2분의 1은 2의 마일승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일 거 아니야.
넣어주면 얘가 0.3이니까 10 곱하기 0.3 마이너스 0.3 플러스 11. 계산 뭐가 되니? 이게 얼마야? 10.7이야? 그럼 107이네.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지수에서도 똑같은 공식 등장했는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초기 온도 T0 X분 후의 온도가 Fx다. 초기 온도 T0가 20일 때 X가 8분의 9면 그때의 온도가 180이래. 그러면 F 8분의 9, T가 8분의 9일 때의 온도가 180일 때 T0 20 플러스 K의 로그 8 곱하기 8분의 9 더하기 1 만족한다 이거야. 그냥 여기까지를 때려 박은 거지. X가 요거일 때 단위 조심해야 되고요. 단위 분입니다. 단위 분이고요. 넘었으면 160은 K 곱하기 이거 얼마야? 지월 9, 10, 로그 10은 1 K네? K잖아 그냥. 그래서 K가 106, 얘가 1이기 때문에 K밖에 안 남는 거야. 그냥 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그냥 또 계산합니다. 몇 분 지나야 온도가 340 이상이 됩니까? 그러면 fx는 x분 후의 시간은 t0 20 플러스 k가 160이라고 찾았고요. 곱하기 로그 8a 플러스 1을 만족한대. 8x 이게 x분의 혼도야. 얘가 x가 몇 이상이 돼야 340도 이상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문제 잘 읽고 집어넣은 다음에 부등식을 세워서 풀면 돼요. 그러면 20 넘긴 다음에 160 나누면 어떻게 돼? 암산 넘어가면 320 나누면 2 맞아? 그러면 로그 날려주고 밑이 10인 지수를 쳐서 날려주고 8x 플러스 1이 그거 같아요 100 넘기면 x는 그거 같아요 8분의 99 그러면 우리가 x가 8분의 99보다 커야지 처음으로 330도 이상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최소 시간은 8분의 99분이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삼각함수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총 3스텝인데 첫 번째 각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 사각함수 세 번째 활용입니다. 그럼 이제 네가 말한 도형을 잘합니다. 그럼 중등기하를 잘하는 건데 중등기하의 확장이 활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과 사각함수 끝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얘는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거야. 굉장히 쉽습니다. 중등기하를 얘랑 얘를 활용해서 확장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중등기하 문제풀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쉽다. 그럼 보통 삼각함수가 통곡의 벽이거든. 우리가 공부를 적당히 하면 사각함수가 겁나게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워서 버린단 말이야. 그럼 지금 버리면 6분의 1 버리는 거란 말이야. 어차피 대수랑 미적분인데 사각함수 3분의 1이야 대수에. 그럼 3분의 1 버리면 정말 많이 버리는 것 때문에 꼭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야. 이 친구는 진입장벽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고2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사각함수요! 라고 대답을 하지만 고3은 아무도 사각함수가 어렵다는 말 안 합니다. 물론 딱 하나 유형이 걸리긴 하지만 딱 그걸 제외하고는 사각함수는 고3이 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즉 뭐 보드게임 해왔죠? 보드게임 중에서 진입장벽 즉 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게임도 있잖아. 뭐 스플렌더? 이런 거? 아 그거 엄청 높아요. 알아야 될 게 많죠. 근데 룰을 다 숙지하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죠. 대신 룰은 굉장히 쉽지만 머리를 뒤지게 써야 되는 게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얘는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이지만 그러니까 룰이 되게 많아. 새로운 룰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룰을 하나씩 할 건데 되게 다양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을
정의 내려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각에 대해 쓰고 있는데 그 각을 실수할 겁니다. 일단의 목표는 각의 실수화야. 뭔 소리냐면 우리가 쓰는 각은 30도. 그럼 단위가 도란 말이야, 도. 그럼 도의 기준이 뭐야? 도는 옛날이나 먼 옛날에 한 바퀴를 360등분해서 한 칸을 1도로 하겠습니다 랄 뿐이야. 즉 우리가 길이나 이런 것들은 크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재단해지 크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가 뭐 1cm, 1cm 정해져 있지만 한 바퀴를 우리가 그냥 360도로 자른 것 뿐이란 말이야, 도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 수학적으로 쓰기에. 그래서 단위가 도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정수랑, 즉 어떠한 실수랑 연산이 되냐? 연산이 안 돼요. 즉 각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산이 안 돼. 그러면 내가 각을 다시 정의내고 싶은 거야. 다시 재정의해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서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각은 그냥 360등분한 것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각을 재정의해서 실수라고 정의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화로 정의 내리는 거야. 다시 기준을 다시 정해서. 그래서 걔를 한 바퀴를 실수로 정의 내려서 이쁘게 기준 내려서 저를 짠 하면 걔를 실수로 해놓고 계산하면 짱 이쁘더라 라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한 바퀴가 360일 뿐이란 말이야. 왜 한 바퀴가 360일까? 옛날이나 먼 옛날은 1년이 360일일 거 아니야. 옛날이나 먼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 만났을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은 25일이요? 옛날에 360일입니다. 옛날에는 5일은 뗐어요. 기준이. 어디 왜 됐어요?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것도 있고 그냥 일부러 5일 떼고 360일만 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은 365일도 아니지. 그리고 5.2일인가? 윤년 생기잖아. 윤달. 것처럼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5일 떼고 360일 해놔야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하고 딱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360등분 혹은 12등분, 60등분. 그렇기 때문에 각 도는 60분법으로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각은 60분법으로 정의된 걸 쓰고 있는 거라고. 근데 걔를 잘 정의해서 호도법이라는 걸로 정의 내려서 우리가 각을 실수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각의 단위가 라디안이야. 그걸 할 거고, 그럼 각을 실수하면 이제 각이랑 실수랑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수학에 와서 다시 정의 내린 거지. 그럼 각을 실수하게 되면 뭐도 할 수 있냐면, 그럼 우리가 각을 실수했어. 그럼 우리가 중등기하는 변의 길이를 문자 놓고 고등기하는 좌표를 문자 놓고 이제 이과는 실제로 옛날 이과 내용이니까 이과는 각도 문자로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을 문자로 넣을 수도 있고 함수를 만들면 좌표도 넣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까지 나가고 싶어서 각을 실수하는 거다. 그러면 삼각함수는 뭐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삼각함수는 그러니까 대수는 결국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대수는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확장하는 거거든. 지수랑 로그도 잘 생각하면 지수는 루트를 확장한 거지. 로그는 지수를 확장한 거예요. 마찬가지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확장한 거거든. 삼각비가 뭐예요? 삼각비는 뭐지?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 변의 비가 삼각비예요. 그래서 어떠한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결정이 되면 그 비가 항상 일정합니다가 삼각비란 말이야. 걔를 확장한 거야. 직각뿐만 아니라 둔각에서도 변의 비를 고민해보고 싶다라는 게 삼각함수인데,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일반 삼각형에서도 다룰 수 있고 그게 활용입니다. 그래서 활용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일반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비를 활용해서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변의 길이로 다른 변의 길이를 찾고 싶다라는 게 나중에 3번 활용인 거고,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확장해서 삼각비라는 건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비를 말하는 거지만 둔각으로 각을 확장한 다음에 그 확장한 각에 대해서 좌표의 비가 결국은 삼각함수란 말이야. 그렇게 좌표의 비를 확장하게 되면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수업을 하는데 박규랑이 접속을 해서 박규랑이 배틀그라운드를 키더라고. 박규랑이 접속했습니다 이렇게. 휴기훈. 그럼 박규랑이 이제 배그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보이스톡을 하겠지? 네. 그죠? 아니야? 디스코드 안 해? 디스코드 해요.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박규랑 이렇게 게임을 해. 그죠? 그럼 친구들이 할 거 아니야? 나보고 빨리 들어오래. 수업하고 있는데. 자기랑 게임하지. 그러면 박규랑이 가고 있어 이렇게. 맞아요? 적 분대를 발견했어. 너 뭐라 그러니? 박규랑 뭐라고 해야 돼? 박규랑이 게임을 하는데 적을 발견했다고. 그럼 뭐라고 하냐니까? 어어어 이렇게 할 거야? 두시. 뭐라고 할 거냐고. 300 방향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305 방향 뭐라고 할 거냐고. 적발견 적발견 뭐라고 그래. 다음에 있어. 아 아니 뭐라 하는데요? 방향도 말하고 미터 안 말해 미터? 아 미소를 어떻게 하려고? 대충 미니맵 켜서 대충 찍잖아. 핑을 찍게. 원래 이렇게 저를 발견했어. 그러면 몇 방향, 뭐 NW 방향, 난 보통 NW로 많이 했는데 뭐 NW 방향 몇 미터에 있습니다. 뭐 NW 방향 100m 2층 뭐 있어 말할 거 아니야. 안 해? 아 이게 웃겼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수학에는 이렇게 표현을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배운 수학은 뭐라 그래? 박규랑 있어? 총소리 났어?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요즘 어디 떨어져? 산옥? 어디 떨어지지? 산옥 떨어졌어? 그럼 네가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수학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야 적은 내 위치를 0,0을 잡았을 때 적의 위치는 300,400이 있어 라고 말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개 없냐면 좌표 평밖에 없어. 야 저기 위치가 어딨냐? 야 내 위치가 0,0이면 저기 위치는 300,400이 있어 라고 말하면 네가 알아듣냐고. 알아들을 수 있어? 버쳐하고 춤출 수 있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다고. 좌표 표현 위에 좌표를 올린 것밖에 못해.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싶다? 야 어떤 방향 몇 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어라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좌표 x 좌표 y 좌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상함수인 거야. 뭘로? 각도와 거리로. 그래서 뭐 동쪽 북쪽으로 한다면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각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즉 어떠한 각과 어떠한 위치에 점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면 쓸 수 있잖아. 이게 그거죠. 즉 방향과 거리로 적의 위치 좌표를 표현하고 싶어요가 사각함수의 본질이라고. 좌표를 반지름과 각도로 표현하고 싶어요. 떨어진 거리나 각도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를 뭘로 정의해야 한다? 삼각 B, 사인, 코사인, 타이트로서 다음 층을 정의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이제 네가 배그를 할 때 야 저기 어딨어? 3,4 위치에 있어? 라고 말하면 야 걔는 삼각함수에 의해서 각과 거리를 환산해서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거랑 게 삼각함수인 거고 이제 각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쓰던 건 자유각이라는 친구예요. 우리가 각을 계산할 때는 그 전까지는 어떠한 사각형 이렇게 있어. 그럼 사각형의 어떤 사각형의 요 각을 재려면 어떻게 했어? 각도기를 다음처럼 짠하고 든 다음에 요 각을 읽었잖아. 이런 걸 자유각이라고 불러요. 그럼 자유각은 쓰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면 이제 다음 각을 정의 내린 다음에 그걸 뭐 할 거냐면 좌표면에 올릴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각을 쓰기 어려워서 각을 정의 내릴 겁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때의 각은 자유각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각은 일반각이거든. 그럼 일반각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럼 각의 정의 먼저 봐야 되는데 각의 정의는 그러니까 자유각이 아니라 정확히는 뭐 고정각이지만 각을 어떻게 정의 낼 거냐면 이렇게 정의 낼 겁니다. 어떠한 반직선이 등장해야 돼. 기준선이 있는 겁니다. OX. 그러니까 기준을 OX로 잡을 건데 이 OX를 기준이 되는 시작선이라고 불러서 시초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얘는 기준이 되는 기준선 혹은 시작선인 거예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기준이 되는 시작선이기 때문에 시초선은 기준선, 시작선인 건데 한자로 쓰면 시초선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시초선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각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다음 친구를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자. 즉 여기를 원점, 얘를 X축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이게 좌표 평면이 있으면 얘를 항상 시초선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얘가 아니고 막 이렇게 되거든. 되는데 이러면 정의력이 흔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각을 어떻게 정의내리냐라고 하면 OX라는 시초선 반직선이에요. 반직선. 다음 반직선의 기준을 잡았을 때 똑같이 O에 시작하는 어떠한 선을 잡았는데 그냥 돌아 이렇게 빙빙 돌아. 안녕. 도는데 이 빙빙 도는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동경이라는 반직선이 돌아요 이렇게. 그럼 돌아갖고 어서 멈추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OP.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경. 얘를 뭐라고 하냐면 끝선이라 불러도 된단 말이에요. 즉 어떠한 두 개의 반직선에 벌어진 정도로서 각을 정의내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두 반직선에 벌어진 정도. 얘를 뭐로 보고 싶다? 각을 보고 싶다. 근데 지금 내가 돌렸지. 이게 반시계로 돌아가야 되고 시계로 돌아가야 되거든. 봐봐. 꼭 반직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반직선 기준이 반직선이니까. 알겠습니다. 왜? 아니 뭔가 해서 직선으로 해버리면 다른 것도 이렇게? 여기 생기잖아 그럼. 상관없나? 아니지 반직선을 말해야지. 꼭 반직선, 그러니까 반직선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어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럼 되지. 그건 아니지만 두 개의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로서 각을 정의내릴 건데 지금 결국은 얘는 고정선, 얘를 고정시키고 얘가 도는 거겠잖아 이렇게. 그럼 회전을 할 때 왼쪽으로 돌 수도 있고 오른쪽, 그러니까 반시계로 돌 수도 있고 시계로 돌 수 있다. 근데 시계는 인간이 만든 거지. 네. 그래서 시계는 시계 방향이 자연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방향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방향은 법률적으로 반시계입니다. 생각해봐. 야 오른쪽이 플러스야 왼쪽이 플러스야. 오른쪽 플러스. 그죠? 자연 속에 존재할 때 오른쪽이 플러스, 위가 플러스야 아래가 플러스야? 위가 플러스. 즉 우리가 어떠한 방향 입장에서 플러스 방향이랑 마이너스 방향을 정의내린단 말이야. 시계는 인간이 만든 거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반시계로 돌아요. 정방향, 플러스 방향. 이거 예를 들어서 네가 벌이야. 벌이 막 가다가 꽃바늘을 발견했어. 그럼 동료 벌한테 카톡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님 여기 꿀이 있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죠? 돌죠? 반시계로 돕니다. 반시계 돌아요? 덩쿨 나무가 감죠? 어떻게 돌아? 반시계로 돈다고. 즉 자연 속에 존재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시계를 양의 방향으로 규정 내림합니다. 시계가 오히려 이상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이 가만히 있을 때 고정되어 있을 때 동경이 돌아요. 근데 양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다음처럼 뿅 하고 돌면 다음 두 개의 반직선이 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정의내리겠다. 세타라고. 30도, 80도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럼 다음처럼 각을 정의내릴 거고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돌잖아. 돌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삥삥 돌죠. 반시계가 양의 방향이야. 그러면 두 가지 동경이 일치하면 같은 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동경이 이렇게 있어.
돌아왔어. 같은 각이라고. 즉 동경이 같으면 같은 각 취급할 겁니다. 여기서 360도 한 바퀴가 360도인데 360도를 돌 때마다 제로 돌아올 거 아니야. 0도, 360, 720, 1080 다 같은 각이라고. 뒤로 가더라도 마이너스 360을 돌더라도 같은 각입니다. 동경이 일치한다면. 시초선은 고정인 거죠. 고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을 정의내릴 건데 예를 들어서 30도를 정의내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반직선 시초선 OX가 있을 때 동경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40도만큼 양행반으로 돌아요. 그렇다면 이 각을 우리가 30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동경이 일치하면 같은 각이기 때문에 다음 그림의 각을 각 XOP라고 읽을 건데 각 XOP는 OX란 반직선과 OP란 반선의 벌어진 정도를 반식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잰 각을 말하는 건데 그럼 바꿔 말하면 시초선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동경이 결국은 각을 정의내립니다. 동경이 나타내는 요거를 우리가 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된다겠죠? 그러면 30도를 정의내렸어. 그러면 봐봐 30도 돌아왔어. 맞아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두 가지를 정의낼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방향, 양각, 즉 반시계로 도는 걸 양각, 양의각, 시기로 도는 걸 음의각이라고 정의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돌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기도 한다. 얘가 뒤로 돌면 이렇게 돌면 뒤로 도는 거야. 그럼 다음 동경을 갖는 또 다른 각은 이렇게 돌아가도 다음 동경을 가져요. 방금은 어떻게 돌았어? 이렇게 돌았죠? 플러스 방향을 돌 수 있지만 마이너스 방향을 돌 수 있어. 이렇게 돌면 마찬가지 다음 동경을 갖는 다른 각을 구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 수 있다. 그럼 얼마큼 도는 거야? 돌면 한 바퀴가 360도니까 30도 더 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30도 돈 거지. 그러면 지금 30도랑 마이너스 330도는 뭐가 똑같아? 동경이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음 동경을 갖는 각을 찾고 있는 거야. 다음 두 개의 각은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각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두 개의 각을 봤을 때 동경이 일치하는지, 야 다음 두 개의 각은 동경이 일치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확인하냐면 두 각의 절대값의 합이 360도면 다음 두 개의 각은 동경이 일치합니다 라고 말해요. 절대값의 합이 360도면 동경이 일치한다. 또 어떤 것도 정의낼 수 있냐면 우리가 회전도 정의낼 수 있습니다. 즉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세 바퀴 돌든 돌아서 제대로 돌아오면 내가 같은 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얘는 30도에다가 한 바퀴 더 돈 거거든. 60도. 그러면 우리가 1회전 하겠습니다는 플러스 360 하겠습니다 뜻인데 지금 30도란 각에서 30도에서 360을 더하면 실제로는 몇 도냐면 390도거든. 근데 390도랑 30도는 같은 각이야. 왜냐면 지금 30 더하기 360이니까 각은 한 바퀴가 360도 때문에 한 바퀴 돌면 즉 360도 돌면 제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돈단 말이야. 이렇게 돌기 때문에 30 가고 한 바퀴 돌았어. 그럼 제대로 돌아오죠? 혹은 그러니까 얘를 일는 방법인 거야. 30도를
30도를 돌고 한 바퀴, 혹은 한 바퀴 돌고 30도 같은 말인데 결국은 한 바퀴를 돌아도 얘랑은 어때? 같은 각이라고. 2회전 두 바퀴를 돌면 360도 플러스 곱하기 30도 플러스 320도 즉 720도인 건데 그럼 얘가 750이죠? 그죠? 아니 쌤 근데 그래서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돌아온단 말이야. 한 번 더 돌아보면 지금 두 바퀴는 이렇게 돌면 하나 둘 셋이니까 이렇게 돌아간 거 이렇게. 그죠? 세 바퀴를 돌면 똑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돌아오죠? 그 때문에 3회전을 해도 360 곱하기 3이 1080이기 때문에 다음 친구들은 전부 다 같은 각이란 말이야. 뒤로 돌아도 마이너스 1회전 마이너스 1회전을 하면 빼기 360 곱하기 마 1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300도 플러스 마 330이니까 아이고 미안 60 마이너스 330도인데 다음 친구들은 전부 다 동경이 일치한다고. 즉 어떠한 각에서 360도에 정수만큼 돌면 다 같은 각 취급하겠다고. 왜? 동경이 같으니까. 마찬가지 음각은 이러니까 30도 아까 한 거 음각은 이렇게 돈 겁니다. 이게 마 330. 다 동경이 일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 동경을 갖는 각들은 무수히 많아. 이거 무수히 많습니다. 한 번 돌든 두 번 돌든 세 번 돌든 네 번 돌든 마이너스 1번 돌든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무수히 많다고. 그럼 무수히 많다면 얘를 일반화하고 싶어요. 그럼 일반한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을 부릅니다. 그럼 다음 각을 일반화하면 다음 그런 정도를 만족하는 가장 대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다음 반직선 XOP가 만족하는 각을 일반각 표현한다면 알파 플러스 360도 곱하기 정수배라고 쓰겠다고. 이때 알파는 보편적으로 0과 360 사이라고 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게 굳이 이 사이가 없어도 돼. 숙제는 수셈 열심히 해오시면 되겠죠. 내가 RPM은 주말로 밀 테니까 각은 좀 읽어보세요.